윤석열 후보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TV 토론회 말미에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조사나 체포 없이 구속영장부터 청구한 이례적인 선택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증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김웅 의원도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고 주말에 구속영장을 쳐놓고 오늘에서야 오픈을 하고 그러면서 경선 일정 때문에 시급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황당한 우리 야당의 경선 대선 개입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당은 저 하나 잡으면 집권 연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똑히 봐주십시오. 자, 윤석열 후보가 어제 TV 토론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건데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고발장의 최초 전달자로 지목을 한 상황.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단 어제 수사에 비협조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0월 20일에 법원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공수처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기각이 된 거예요. 법원에 의해서.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금 이례적이죠. 손준성 검사는 11월 2일에 출석하겠다라고 연기를 요청했는데 공수처에서는 수사에 비협조하고 불응을 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석하겠다라는 연기 요청을 공수처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건 수사에 불응을 한다며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통보하지 않다가 어제 오후 하루 전에야 통보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조사 없이 바로 범죄 혐의에 대한 혹은 의혹에 대한 수사나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구속부터 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논란인 셈입니다. 이재명 기자, 자 지금 뭐 간략하게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봤는데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공수처든 검찰이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구속영장을 친다는 것도 정말 이례적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앞서 검찰은 사실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하고도 구속영장을 치지 않아서 청구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는데 어쨌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그만큼 범죄 소명이 돼 있고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돼 있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에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체포하도록 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굉장히 수순인 거죠.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건 다시 얘기해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아직도 이제 어떤 법적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체포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제 본 걸 텐데 법원에서요. 그러니까 체포도 안 되는데 구속이 웬 말이냐 이겁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기각된 것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물론 제가 볼 때도 이제 손준성 검사가 계속 소환에 불응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환에 불응한 이유 자체가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했다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손준성 검사 자체가 스스로 검사죠. 그러니까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물론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못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환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체포영장이 기각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 자체가 공수처가 굉장히 무리하게 수사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이재명 기자도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준 거예요. 비판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도 기각됐는데 구속이 웬 말이냐. 사람 불러서 조사도 안 하고 구속부터 시키겠다는 게 웬 말이냐. 라는 게 이재명 기자의 비판의 대목인 거고 이 검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도 석방한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된 남욱 변호사에게 보인 행동과 너무 공수처의 행동이 정반대가 아니냐라는 비판인데 아니 전재수 의원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례적이긴 이례적입니다. 어. 예.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든지 구속영장 청구 절차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서는 이례적이긴 한데
근데 지금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손준성 검사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예. 현직 검사가 수사당국의 수사 대상이 돼 있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공수처가 출범하고 난 뒤에 공수처가 현직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직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는 검사잖아요. 예. 수사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하자면 공수처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수사에 협조해달라, 출석해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출석을 안 합니다. 아니 검사인데 현직 검사인데 변호사를 못 구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가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이 수사에 굉장히 타격이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첫 번째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된다 하는 것은 공수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게 첫 1호 구속영장인데 예. 기각이 되면은 조직의 명운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무슨 또 다른 목적이 있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곧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 아마 좀 결론이 나올 것 같고 이례적이긴 하지만 공수처가 아마 구속영장이 충분히 발부될 거다라는 내부의 판단을 거쳐가지고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말씀하십시오. 드리자면 예.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시는 분이고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몸담아 왔던 조직입니다. 그러면은 그 조직을 떠나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나오신 분인데 저런 식으로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조직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검찰총장을 하다가 임기를 안 채우고 나왔잖아요. 그러한 행위 자체가 검찰의 중립성, 남아있는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제 비판을 받았던 적이 알겠습니다. 있는데 나와서까지 저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손준성 검사가 보였던 태도 또한 이례적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